리걸마인드 연구소 이게 뭐지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 지도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뉴스들 그런 것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가축 질병만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축산업이 붕괴되는 문제, 물론 이것은 가축 질병과 관계가 밀접하죠.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경제 폭망, 이것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선거운동, 앞으로 있을 총선 혹은 조금 길게 보면 대선까지 이 선거운동과도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독재, 그것과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기로 하죠. 원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최대한 축소시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아예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사람이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불리한 것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본능, 그것은 아니고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최대한 부풀립니다. 그래서 양복, 옷깃에 달고 다니면서 보여주기까지 하지요.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직에 있는 정치인은 유리한 것을 부풀리는 것, 그 자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짓말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낙연 총리는 정치인이지요. 그리고 그는 현직 정치인, 현직 공무원입니다. 그는 정치인인데 초보자가 아니지요. 경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은 그 룰을 따를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비판을 받더라도 불리한 것은 축소하고 유리한 것은 부풀린다.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그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그리고 자신의 그 소셜미디어 게시판에 이렇게 쓴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위험한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확률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0 아니면 1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0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은 발생한 나라, 이런 뜻이 됩니다. 단 한 건만 이것이 밝혀지더라도 그것은 이미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뚫렸다 하면 양돈 산업은 몇 년 동안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몇 년 동안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 유럽의 경우에는 이것을 근절하는데 30년 이상이 소요됐다. 아예 축산업에 있어서 구조가 조정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멧돼지가 하루 15km씩 이동을 하는데 이미 자강도에서 여기 지금 4번 해서 자강도 이 부분은 북한이 스스로 유일하게 신고를 한 그런 발생지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이미 개성까지 5번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개성까지 왔다고 봐야 한다. 이낙연 총리는 이 끝에서 갑자기 우리 휴전선에 가까운 개성까지 이렇게 아주 긴 거리를 왔다.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강도에서 발생했다 하는 것은 가장 멀게 잡아도 5월 23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 2,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제3단계가 최종 단계로서 심각단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이미 심각단계로 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심각단계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 제3단계 심각단계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주 급박한 또 위기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불리한 정보가 맞죠. 청와대 정부 혹은 문재인 정부 이쪽에 있어서 이것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불리한 정보,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정보를 이낙연 총리가 공개하고 마구 퍼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낙연 총리가 말하는 위험하다. 지금이 제3단계다. 최종 단계다. 하는 이 말,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도 되겠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해도 되는 진실의 라인이다. 진실의 선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다. 그러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될 그런 위험성이 아주 크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뉴스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인가? 왜 지금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위험 경고는 오래전에 기간으로 치면 요즘에는 일주일 따지고 한 달 따지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18년 8월 중국 선양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 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알아볼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소개하죠. 중국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돼지 가격이 40% 상승했다, 올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생산량이 30%나 감소되었다. 이것은 아주 큰 그런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사육하는 돼지 중에 한 반 정도, 50% 정도를 중국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있는 결국은 돼지 기르는 데 있어서 실패한 이런 일로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다. 또 육류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리고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올해 말 정도 되면 이 영향이 미국에까지 미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2019년 2월 이때는 베트남에서 발생해서 17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어서 3월에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했고 이렇게 되니 4월에 태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470만 달러를 단지 이것을 막는 데 쓰겠다. 이렇게 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례적인 늘 하던 대로의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에서 멧돼지를 예찰 미리 혈전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관찰을 했고 또 농가에 대해서 월 1회 현장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31일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위험하다. 우리나라에 곧 이 병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일까? 물론 이 자강도에서 신고가 들어간 것이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5월 31일.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비록 이렇게 거리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죠. 중국 쪽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뉴스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강도에서 발생했다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것인가? 문재인의 인식이 여기에서 이렇게 180도 다르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친북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집이고 중국은 남의 집이다. 그런 인식으로 이제 우리 집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서두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그런 주장을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역시 중국에서 그런 것처럼 한참 전에 뉴스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NK에서 수차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 지도에 나타나 있는 것들입니다. 역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북한에서 이 병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돼지고기를 먹는 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에 돼지고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평양으로 가장 많이 들어간다. 그것을 알 수 있죠. 2019년 2월 중순부터 평양 형제산구역, 승호구역 이런 데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평양 외곽 지역에도 널리
이것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월 25일에 신의주 일대, 그러니까 이 뉴스 표현을 보면 다른 곳에서 이미 다 발생했는데 이때는 신의주까지 왔다. 사실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더 그 중심에서 변두리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신의주 일대에서 발생했다. 5월 30일에는 평안도, 함경도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5월 31일에 자강도에서 발생했다 하고 이 한 건만 OIE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데일리 NK에서 나오고 사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이 정보가 많이 나와 있었겠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몰랐다. 그렇게 본다면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고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는 5월 31일에서야 긴급회의를 하고 이것은 또 문재인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5월 31일은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이것이 OIE에 보고가 되고 나니까 그 후에 서두르고 있다. 이것도 사실 좀 거림직한 부분이 있죠. 보고되기 전에는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에 이 병이 만연되고 있거나 말거나 그랬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6월 1일에 총리가 이 접경지역에 가가지고 다급하다 하고 사람들에게 서둘러서 여기를 막아라. 1차 저지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접경 지역의 10개 시군을 이 단속을 하는 그런 곳으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 보다시피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그랬는데 이것을 불과 4일 만에 6월 5일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지자체의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을 다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구역이 확장된 것이죠. 여기에서는 혈청 검사도 하고 아주 지금 그 심각 단계, 그 단계에서 하는 그런 조치들을 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 이르러서 처음에는 접경지역 10개 시군 이렇게 해서 작은 단위로 정해놓았었는데 6월 5일에 이르르면 접경시도라는 것을 여기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대략 표시를 해보면 우리 국토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이 이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는 3단계 수준에 들어가 버렸다. 물론 이때에 이르면 이낙연 총리가 3단계에 준하는 것은 안 된다. 3단계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고 현재는 전국에 이 멧돼지 덫을 놓고 전국을 다 이 직접적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 예방이라기보다는 넘어오는 것을 막자. 마치 전투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현재 국가 긴급사태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꼭 이런 현재 보면은 그 신문 방송 같은 데서도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에 경험했죠. 바로 그때의 그 광우병 사태 같은 분위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KB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려도 1000일 동안 살아남고 소금으로 절여도 1년은 거뜬한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 죽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다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이야기죠. 그리고 발병하면 한 나라의 양돈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광우병 사태 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광우병 때는 이 광우병을 두려워한다 하면서 시위를 하던 쪽이 반정부 세력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섭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있는 쪽이 친정부 쪽이다. 친정부 활동이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부 그리고 친정부 매체라고 할 수 있는 KBS, JTBC, YTN, KTV 이런 데서 앞서서 이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론이 그 뒤를 따라가는 형태로 이번 이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림에도 있듯이 사실 이 병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돼지가 되죠. 그런데 총리가 나서서 지금 다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멧돼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간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국가 긴급사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이 접경지역 여기를 2차례나 가서 4일 만에 2차례나 가서 당장 서둘러서 막아라.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선 첫째는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양돈과 관련된 산업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축질병이라든지 축산업 붕괴 그것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위험한 일이 되겠죠.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이 일단 국내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국내에서 축산 농가의 돼지가 병이 났다. 이렇게 되면 한 건만 발견이 되면 우리 한국은 이미 발생한 국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국내 축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생긴다.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이 중단된다. 차단된다. 그것도 참 큰 일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떤가? 돼지 농가가 피해를 볼 것이고 돼지고기와 관련된 혹은 돼지 부산품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 돼지고기 그와 관련한 그 유통업 또 흔히 삼겹살집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당들 이런 것들이 좀 개수가 많죠. 여기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이 너무나 심각해 보인다. 특히 문재인은 돼지고기 없으면 소고기 먹지, 이런 타입이다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론 이것은 가축의 질병인데 모든 국가들이 이것을 가축의 질병으로 보고 있지만은 않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의 문제고 산업의 문제고 결국 돈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돈의 문제인데 축산업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지금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죠. 그러면 무엇일까? 혹시 이것이 국내 축산업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가 무너질 위기라는 것인가? 이런 사태까지 생기게 되면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절벽을 향해서 후진하는 자동차가 이렇게 나오는 영화가 있죠. 이 자동차가 후진하다가 절벽 끝에 간등간등 걸려 있습니다. 그 운전석에 문재인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여러분이 햇볕이 너무 강하다 하면서 모자를 씌워주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모자 하나, 그저 헝겊으로 된 모자 하나 얹어줬을 뿐인데 바로 그 무게를 못 견뎌서 자동차 그리고 문재인이 통째로 절벽 아래로 추락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국 경제라고 한다면 경제가 계속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그런 식으로 무너지다가 방금 이야기한 모자 하나 얹으면 떨어지는 딱 그 지점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어와서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제 곧 큰 게 온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선거운동이냐 독재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저렇게 총리가 연일 나가서 독려하고 그리고 나무라고 신문 방송이 계속 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우리가 한 두 가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위기가 현실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소개를 하죠. 제1항입니다.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사항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사항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하게 되면 그것은 물론 명령이지만 법률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상위의 그 효력을 발하는 것이지요. 물론 제3항에서 여기에 대한 그 규제, 통제를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이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패스트트랙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국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러한 그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효과적인 통제 장치는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모두가 친문이고 모두가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관계라는 점에서 헌법의 제76조 제3항은 무력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제76조 제1항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긴급조치 비슷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에 있어서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단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사실 이낙연 총리가 북한에서는 이렇게 벌써 만연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면적으로 퍼져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북한이 이것을 그렇다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강도 한 건만 신고를 했죠. 그러면 북한에 있는 돼지들은 지금 이 그림을 볼 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돼지가 걸렸다. 멧돼지가 아니고 돼지가 걸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잔반이라든지 하는 직접적인 바이러스를 옮기는 방법으로 걸리게 되죠. 물론 매개체가 멧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자강도에서 하루 15km를 움직이는 멧돼지가 이미 개성에 왔을 것이다. 여기가 23일이라고 한다면 5월 23일이라고 한다면 6월 1일, 6월 4일이면 이미 개성에는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평양에서 발생한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쯤은 그러면은 목포나 부산이나 다 갔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는 멧돼지 이야기를 합니다. 멧돼지가 곧장 남쪽으로 온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참이라면 멧돼지는 이미 우리 땅에 왔습니다. 진작 왔죠.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개성에서 여기 넘어오는 걸 막겠다고 지금 이렇게 막으면서 나날이 이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우리 한국 땅에서 멧돼지를 그 개체수를 최소한으로 줄여도 좋다. 혹은 멧돼지를 다 잡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합쳐본다면 이들은 한국에서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멸종시켜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멧돼지를 멸종시켜도 좋다.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인가?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지금 울타리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곳을 철저히 막으면 되는데
밖에 돌아다니는 멧돼지를 잡겠다고 지금 전국에 덫을 놓고 굉장히 그 전면적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든 지방자치단체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을 지금은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BS가 온 국민의 공동 대응이 필수다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 동원령 비슷한 것이죠. 실제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환경부는 이 멧돼지에게 가는 잔반,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지자체, 업계, 국민이 공동 참여해서 이 사회적 비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 국민을 정신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이 멧돼지를 키우는 농장 A가 있다. 그러면 전국 어느 곳에서 이 잔반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먹이든 이 집을 지키면 되겠죠. 그것이 간단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가 발표한 것은 이 집을 그 멧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을 다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원천봉쇄라는 개념이긴 한데 아주 미련하고 일을 크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집단 급식소를 전국에 5만 7천여 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 또 대형 음식점을 전부 감시하겠다. 그런데 이 대형 음식점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형 음식점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내보내는 이런 곳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국민을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그 학교도 그렇고 국민 교육도 시키고 해서 계도하고 홍보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내보내는 그 양을 줄이도록 하겠다. 결국은 이런 면에서는 국가 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말로 듣던 그 유신시대, 유신헌법 시대의 분위기다. 80년대의 분위기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국민이 움직이는 모든 곳을 다 관공서에서 직접 통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잔반이 가는 것을 감시하겠다. 방법이 참 묘하죠. 만약에 한 걸음 움직이면 될 것을 500걸음 움직여서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전국을 다 들썩이게 하고 모든 업체가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표어를 붙여놓고 이 위기감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나간다고 한다면은 이 상태는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상태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경제에 있어서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30년 만에 잡았다. 도대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죠. 자기들 말로도 365일 24시간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렵게 보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선거 때까지 이 경제적 계엄령 이 상태가 쭉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때까지, 선거 때까지 잡히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면 그 잡힌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바뀝니다. 한 건만 발견이 되면 이제는 전국에서 바이러스를 검사할 때마다 안 나와야 되는, 일정 기간 반복해서 안 나와야만 이것이 잡힌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정말 첩첩산중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충족된다. 일종의 그 경제적 계엄령 하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런 그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처리하는 그 방식, 나아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간단치 않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것이고, 여러분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꼼수가 또 숨어 있을 수 있는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예사롭지 않은 그런 사안이다. 그냥 전염병에 대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